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내용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HMM이 되겠는데요. 컨테이너 중심의 해운 물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림에 대해서 이제 매각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었는데 근본적으로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기준으로 봐도 편안히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겠고, 현재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업황 둔화 우려에 따른 하락이 이어졌었지만 매각 이슈로 주가는 크게 상승 반전을 보였고요. 이는 시장에 관심을 받는 요소가 되면서 이후에 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려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해상 물류에 대해서 좀 운송 대란이 좀 발생하면서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그때 발주가 많이 늘어났고 이제 2023년 4년 이제 시장의 공급이 많이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제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슈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회는 또 생겼어요. 국제 분쟁이 다시금 증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홍해 쪽에서도 반군이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길을 막고 운임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건이 진압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원대 지지선 보면서 23,000원 돌파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우상향 일단 모멘텀 볼 수 있고 운임 지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실적이 컨테이너 운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규격화된 컨테이너를 나르는 이제 수송이 되겠고요. 벌크선 같은 경우도 일부 매출을 내고 있고 확대하려고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이제 철광석이나 곡물, 석탄 같은 이제 화물을 다루는 산업인데 페노션이 여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MM이 하림에 이제 매각이 완료가 된다면은 벌크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페노션과 HMM이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연결된 선들 그리고 가격 단가를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페노션과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컨테이너 중심으로도 일단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컨테이너 해임 지수만 좀 상승세를 띄워준다면 HMM 주가는 이거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제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이제 네이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과거 코로나 때 해상 물류 대란이 일어날 때 이 운임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때 HMM 같은 경우에도 큰 실적과 주가 상승을 거두고 테슬라에 빗대서 흠슬라라고 이름을 불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운임 지수가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이제 좀 컨테이너선 공급 증가가 지속될 거라는 이슈에 따라서 좀 바닥을 좀 오랫동안 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900 이하로 내려가 있는 건 좀 치명적입니다. 통상적으로 900에서 1000 사이가 이제 BEP, 이제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00 아래에 이런 구간은 이렇게 화물을 컨테이너를 날라주고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사이에서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거는 좀 답답한 시기가 될 거고 실적이 올라가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때 운임 지수가 크게 올랐으니까 어땠을 거예요. 아무래도 컨테이너선을 이때 좀 발주를 넣었겠죠. 이때 만든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홍해에서 반군 등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좀 연말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한번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발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약간 좀 정치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치 외교학적인 현재 글로벌리 선거가 2024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을 할 예정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5일 선거를 하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인도도 선거를 치르고 있고 또 큰 선거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미국의 이제 대선이잖아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의 나토 탈퇴론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방위비 분담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예전에는 돈을 써가지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 역할을 굳이 돈 써가면서 할 이유를 갈수록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경찰 역할을 해서 뭐 유가도 안정시키고 하면서 세계 경기를 좀 많이 이끌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니즈가 이제는 비용이 좀 아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신문 기사들 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출간된, 우리나라에도 출간된 책인데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에서도 미국의 외교가 이제는 비용을 좀 많이 따지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은 뭐 반전이 다시 나와서 바이든 재선 쪽으로 가든 어쨌든 미국도 이제는 돈을 계속해서 안 쓰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도 이러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개입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홍해 방문도 등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 각국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안보를 챙겨야 되는 상황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화되는 환경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뭐 해적의 활동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 운임을 상승시키는 이슈가 되고, 이 배들을 얼마나 좀 각국에서도 지켜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력한 또 해군도 갖고 있잖아요. 청해부대를 통해서 지켜줄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 컨테이너선이 많이 나와가지고 운임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분석보다도 이제 해상활동 운임이 좀 불안해지면은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글로벌 환경으로 좀 변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매각 이슈를 떠나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0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HMM의 실적은 안정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주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얘기를 좀 다시 매각 이슈를 하나 좀 드리면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이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게 좀 지금 너무 안 좋은 시기에 헐값에 파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는 결국에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회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일정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뭐 이거 파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산업은행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HMM도 갖고 있지만 한국전력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정말 매년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분을 보면은 한국전력이 30%를 넘게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요. 안 좋고 좋아지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산업은행 실적에도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HMM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HMM을 지분 인수할 때 장부가액으로 1조 원대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3조대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산업은행의 실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 게 너무 아쉽지 않느냐라고 또 보면은, 사실 이번에 그 하림 측에서 HMM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구채를 3년 동안 좀 유보해 달라라는 이슈잖아요. 영구채가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기도 한데, 갖고 있는 채권이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2억 주는 이제 할인에 매각을 하지만 나머지 3억이 넘는 주식은 아직까지도 이제 산업은행에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이제 이렇게 전환해서 합칠 주식을 더해서 비교를 했을 때 전부 다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산업은행의 HMM 지분은 32.8%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현재 갖고 있던 지분 29%를 다 팔아도 또 이 영구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결국에는 높은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림에 이은 2대 주주로 다시 한번 위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부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림 측 입장에서는 이게 전환이 2025년까지 빠르게 되면은 이제 경영권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해서 좀 밀어달라고 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이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림이 HM을 인수를 하는데 적당한 좀 타협선을 찾고 진행을 하고, 나중에는 산업은행이 다시 또 지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매각권은 하림이 자금 조달만 확실히 해낸다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페노션 주주분들은 좀 아쉽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림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페노션의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페노션이 하고 있는 벌크선 사업도 HMM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주는데 좀 소모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번 인수가 좀 달갑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글로벌 업황이 글로벌 국제 분쟁 증가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고, 하림 측으로 인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 역시도 페노션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상으로 참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모멘텀이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은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이 주가 레벨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계속 더 보기긴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림과 HMM의 인수가 갑자기 완전히 좀 파토나게 되는 경우가 나오면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또 새로운 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HMM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되든 이 부분은 오히려 크게 걱정할 우려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국제 분쟁,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HMM이 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 이슈가 나올지도 제가 파악을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